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현안들을 점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먼저 김기현 의원이 사선 의원입니다만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어요. 네. 김 의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연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울산 선거 사건. 예, 부정선거 사건의 바로 당사자, 피해자 피해자죠.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1차 투표까지 간 모양이요. 야. 그래가지고 1차에서는 원래는 사선인 김기현 의원 오고 네. 저쪽에 강원도에 권성동. 예, 두 분이 경합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쌈딱으로 불리는 분이 있어요. 충청도의 김태흠 의원, 네, 김태흠. 삼선 의원, 예. 아주 친박 성향인데요. 예. 예. 이분이 의회로 치고 올라와갖고 34대 30. 그래가지고 이제 결선에 갔는데 결선에서는 아마 이 권선동 의원 쪽에서 김기현 쪽으로 밀어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66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블 스코어로 이겼네요. 예, 뭐 워낙 큰 표차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다시 원내대표까지 되는 것 보면 정치라는 것은 내일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옹지마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세옹지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기 울산 시장 선거에서 예. 그 좀 이상한 일로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정말 큰 일이죠. 큰일인데 예. 김기현 당시 의원으로서는 당시에는 정말 이상한 일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렇죠. 일로 저기 낙마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때 울산시장 선거됐으면 이번에 국회의원도 안 했을 거고. 예, 그렇게 됐겠죠. 그다음에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 말이 원내대표지 사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면은 큰 자리고, 그 다음 내년 또 지금 선거 딱 1년도 안 남았죠. 내년 3월 9일인가 선거니까 결국 야당의 원내를 지휘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인데 결국 엄청난 힘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대표가 또 누가 되냐 따라서 어떤 힘의 균형 이런 게 달라지겠지만은 여하튼 공당의 일당의 야당의 그 원내대표였다는 건 대단한 건데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친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잠깐 김태흠 의원이 2차 결선에서는 34표, 34표를 생각보다 더 적네요. 더블 스코어가 맞네. 적어놨는데 틀린 것 같아서 아니 뭐 계속 찾았습니다. 엄청난 표차로 물론 권성동 의원 표가 그리 갔기 때문에 권성동 표가 20표고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유이동 표도 17표인데 거의 다 고리가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된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물론 뭐 황운하 의원 이야기도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몇십 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아니라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의심이라 그러니까요. 요새 하도 고소를 누구도 다 고소하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어떤 선거 제도라는 게 국가의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을 형성하는 제도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기현 의원이.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의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김기현 의원이 안 그래도 울산 선거 사건 때마다 김기현 의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거꾸로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자꾸 내리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계속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할 때마다 김기현 의원이 나서면 울산 사건. 그래서 아마 젊은 국힘의 젊은 의원들이 초선이 56명.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떤 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이 있는 아마 김기현 의원한테 같지 않을까. 또 한편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김태원 의원 같으면 좀 친박계통 아닙니까? 젊은 의원들이 김태원 의원으로 가서는 우리 당이 또다시 도로 친박당, 한국당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물론 그래도 TK가 아닌
일종의 PK죠. 김기현 의원.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결국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두 분 다 훌륭하고 다 뭐 권성동 의원도 저 연수원 동기지만은 예, 검사 출신이고 아주 훌륭하신 예, 거기도 뭐 사실 친박에 대해서 많이 미움을 받았죠. 예. 그 탄핵할 때 반대편에 법사위원장으로서 반대편에 아주 주 공격수 그러니까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 기소한 쪽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쪽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김기현 의원을 밀므로써 국민의힘의 다수가 김기현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 약간 결별하는 게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도 같다. 그래서 여하튼 둘 중에 하나라면 김태흠이냐 김기현 그러면은 내년 선거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 선거 전략상 유리했다. 그걸 뭐 젊은 의원의 분들이 그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의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 되려면은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아까 김기현 의원 그러면 매일 그 울산 선거 사건이 떠오르듯이 만일 김태현 의원이 됐으면 여권에 좋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친박당도 또 친박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물론 그 친박 의원들이 있지만은 TK 의원이 있지만은 그 브랜드로서는 내년 대선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이 아마 김기현 의원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야? 근데 울산 그러면 부정사건은 맞습니다. 금방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이제 판사 같은 우리 여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고 서울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003년도에 이해창 당시 총재가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발탁을 했죠. 정치권에 이해창 총재가 발탁을 해서 당 부대변인으로 들어왔다가 2004년에 울산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돼서 내리 삼선을 그리고 나서 2014년 울산시장을 했고 울산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아마 압도적인 그런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울산 선거 부정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활약을 하신 분이 바로 지금 황운하 의원입니다. 그렇죠. 반대쪽에서. 울산 경찰청장을 하면서 하명수사 사건을 그렇게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김기현 의원 하면은 그냥 온건 합리적인 사람으로 판사 출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 빼놓고 얼굴부터가 아주 온화하게 보이더라고요. 얼굴 자체가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통쾌하게 복수를 한 거다 이냐?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 대여 일종의 그동안의 온건 이미지를 벗고 강경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먼저 김기현 이제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6월 초에는 당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는 분들이 영남권 의원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주호영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비상 지금 원내대표가 거의 굳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충청권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전략상으로도 프레임상으로도 유력하다고 했는데 두 분이 또 무슨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게 간판도 영남이 다 차지하면서 이거 도로 영남당 됐네.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호영 의원 뭐 사실 거기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이고 한데 뭐 훌륭하다고 전부 다 소문이 났습니다. 점잖고. 그런데 그 정치는 이렇게 어떤 그런 출신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로 정치하는 건데
이분이 아무리 뭐 아주 기계를 펼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하더라도 예. 이미지가 국민한테 안 통하면 예.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보면 2030의 어떤 그 지지가 중요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주호영 의원 지금 뭐 거의 60대 다 돼 가는데 60대거나 지금 한 60살쯤 됐겠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다음 영남 출신 TK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예. TK다 그럴 때 이게 과연 2030한테 사실 이번 재보선에서 쌓아 올렸던 2030에 대한 흡인력이 발휘될 수 있겠느냐? 예. 아주 의문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도로 영남당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것도 주호영 의원 TK예요. 예. TK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안 그러겠지만 친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인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됐는데 이 당대표까지 주호영 의원이 맡는다. 이거는 정말 내년 지금 중요한 건 있죠. 네. 당대표 누가 맡는가가 아니거든요. 내년 대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 이기고 나서 당대표를 주호영 의원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선거 내전의 그 구도를 잘 봐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2030이 결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2030이 왜냐하면은 40대는 이 진보 쪽이고, 예. 50대 이상은 그 보수 쪽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30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2030을 놓치면 뭐 보수, 진보, 중도 이런 그 어떤 이념에 따른 이런 표 가르기보다도 이 세대에 따른 지금 표 분리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2030이 과연 이걸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여권이 집요하게 공격할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죠. 네. 예. 이럴 때 국민의힘이 무슨 엄청난 새로운 브랜드가 있으면 몰라도 이미지가 창출을 할 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아주 표를 깎아먹는데 좋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물론 뭐 지금 그 정진석 의원까지 그쪽에 막 단일화 힘을 보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당 대표는 좀 젊은 그리고 기호 지방 예. 뭐 호남은 지금 없으니까 아예 예, 없습니다. 있어야지 뭘 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민주당 쪽에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해가지고 후보는 꼭 영남을 뽑아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호남표와 영남의 그 일부 분리된 표가 합치면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약자입니다. 지금 아무리 뭐 지지율을 뭐라 그래도 예. 저쪽에는 칼 자루를 쥐고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쥐고 있는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구태의연하게 우리 국회의원 수가 영남이 많으니까 영남이 많은 게 서울에 참패했기 때문에 많은 거지. 그렇죠. 예, 네. 서울에 경기에서 진 걸 생각 안 하고 우리 영남이 많으니까 영남 대표가 돼야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이럴 때 거꾸로 치고 나가야죠. 예, 치고 나가서 우리는 젊은 당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념 자체는 보수 지향이지만은 우리도 개혁을 원한다. 개혁 보수.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 충청 비롯한 서울 경기권의 젊은 의원이 뭐 당대표를 맡는 게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인데 이분들이 라떼라는 거 있죠. 꼰대 이야기 하는 거. 라떼는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전하겠다고. 왜냐하면 서울, 경기, 충청에서 당대표가 나오면 그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또 이런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재보선에서 승리한 것도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자기를 버린 거 아닙니까? 예.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도 그 단일화 했는데 이 영남권 국회의원들도 있죠. 자꾸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계속 지금 참패했다가 이번에 겨우 한번 성공한 건데 이런 그 자기 자리 욕심을 버리고 있죠. 이번에 만일 보수가 져가지고 또다시 뭐 진보 쪽에서 집권하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특히 경제 문제 이런 거, 그다음 대북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대중국 문제, 완전히 나라가 이제 그 갈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좌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보가 승리하면 더 간단 말입니다. 예. 이번엔 보수가 승리해야지 그나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4월, 10월 총선 승리하고 많은 입법 보세요. 이걸 조금만 되돌려 놔야 되거든요. 예. 되돌려 놓으려면은 지금 그 보수가 승리해야 되고,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 보수적인 젊은 층의 중도적인 이런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주호영 의원이 뭐 제일 유력하다 그러니까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현재 입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한번 대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영남 패권이라든가 네. 도로 영남당 이런 이미지는 벗어나야겠다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예, 그럴 거예요. 예. 저도 영남이지만 전혀 원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현 의원은 울산 아닙니까? 예. 현재 이 당대표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은 부산의 조경태 의원. 예, 예. 그리고 경남의 조혜진 의원, 삼선입니다. 예, 예. 이 두 사람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충청권의 홍문표 의원. 예. 여기는 4선이 있고 이미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지금 뜻을 갖고 있는데 머뭇거리는 분이 권영세 예, 의원입니다. 예, 예. 주중대사도 하셨죠. 예, 예, 예. 그리고 현역으로서 예. 초선 예. 이거 호남인 사람이 지역구는 서울 송파 갑입니다만 예, 예. 김웅 의원이 있습니다. 예, 예. 검사 출신이죠. 예, 부장검사 예, 예, 출신. 그다음에 또 서초에 윤희숙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뜻은 좀 갖고 있다. 어느 인터뷰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사람하고 이제 원외 동작에서 지난번에 낙선한 나경원 의원 예. 그리고 이준석 예. 전 최고위원 예. 이런 분들이 소위 당대표 인재 풀입니다. 아마 네. 이 중에서 당대표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겠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이분들 하나하나 다 아는 권영세 의원만 대학 동기라서 좀 잘할 뿐이지. 다만 이제 이번의 경우는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이제 대선 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관리상에 있어서 좀 노련한 정치 경험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상시 같은 당대표 같으면 모양새를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는데 그렇죠. 대권을 앞두고 있는데 당을 또 장악을 해야 하고 대여관계라든가 또 이 대선 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로서는 솔직히 뭐 김웅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그렇죠. 저도 모르고 호남이고 예. 그다음 뭐 검사 출신한 건 제가 안 좋아해요 본래. 이분들이 어떤 단죄는 잘하는데 어떤 정치권에서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김웅원이 책도 쓰고 검사로서의 그래도 바른 검사의 길을 좀 걸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향은 전혀 검증 안 됐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골탈태 거기에서 김용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또 고 교수님 말씀을 아주 저한테 심각하게 하시니까 이게 저도 참 면모 일신 차원에서는 확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요. 영국이 토니 블레어라든가 그러니까요. 캐머런 해가지고 40세 안 된 사람들이 총리됐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걸 내려놓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웅원이 뭐 출마 선언한 것도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초선 의원들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발탁을 해가지고 전면에 얼굴을 내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 대표라기보다는 어떤 그 당의 얼굴들로 해가지고 아마 김웅원 같은 경우 저는 예전부터 TV나 라디오 토론할 때요. 이 진보 쪽 사람들 나오면 젊은 사람들 말을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수에서 나온 뭐 이런 분들은 버벅거리고 막 제대로 이랬던 상대방의 말의 핵심을 갖다가 집어내가지고 그걸 탁 공개하는 그걸 못 하셔요. 그래서 답답해한 적이 있는데 김웅현 이런 분 책도 많이 써서 검사들이 하는 일이 피의자와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람의 말의 허점을 잘 공격해야 자백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웅원이 좋다 싶은데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홍원표나
홍문표. 뭐 홍문표죠. 아까 홍문표. 권영세. 예. 예, 이 정도가 권영세 의원도 대학 동기지만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아주 훌륭하신 예, 사람이 뭐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하고 무지하게 친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원래 자기 이번에 강남권 빼고는 유일하게 강북에서 예. 딱 한 명 그러니까 당선됐죠. 용산에서 당선됐죠. 권영세 의원이 참 머리가 샤프해요. 예. 그렇죠. 예, 저하고 뭐 아주 친하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요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젊은 층도 아우를 수 있고 그다음 전략도 그래 의원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의 대표는 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서울 경기 충청이니까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이라든가 그다음 김웅, 윤희숙 저번에 국회에서 연설해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연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이번에 호감도 조사하는데 경제도 아주 형편없는 낙제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 경제 문제를 문재인 정권의 그 나오는 그 장관이라든가 하고 붙어가지고 통쾌하게 깰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윤희숙 의원이에요. 이번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산 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가 핀란드에서 윤희숙 의원한테 망신당했습니다. 소득과 재산도 구별을 못하느냐. 소득 비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공정으로 합시다. 취지는 같으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대여 공격수로서 충분히 가능한 역량도 있고 그다음 말도 제대로 할 줄 알고 우선 표준말을 쓰고 저같이 사투리 쓰면 안 됩니다. 벌써 여기서 점수 깎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당대표 그다음 최고위원을 이제 싸움꾼이라고 우리 여권의 싸움꾼 같이 뭐 몇몇 의원 막말하는 거 싸움꾼이 아니고 논리와 어떤 그 설득력으로서 정책인 걸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젊은 분을 내세워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결국 계속 맞붙을 거 아닙니까? 여러 정책 가지고. 저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뭐 김웅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지난번 재보선 때 오세훈 시장 쪽에서 디지털 본부장인가요? 그쪽 해가지고 아주 청년 유세단도 만들고 해서 크게 보탬이 됐습니다. 뭐 하버드 나온 사람 아닙니까?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여러 질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나가면은 꼭 당대표 아니라도 충분히 최고위원이라든가 중요한 자리, 뭐 정책위원장 시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책위원장. 그렇죠. 정책위 의장. 뭐 초선시켜가지고 화끈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내는 거죠.